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호텔이 이쁘죠. 호텔이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놨고 좀 시내랑 한 떨어져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좀 멀리 왔고, 조식인데 베트남은 여기서는 항상 아침에 달걀 후라이랑 삶은 달걀을 꼭 내주더라고요. 역시 뷔페인데 여기는 진짜 먹을 게 없었고, 가이드 말로는 이 달랏이 아주 소도시기 때문에 어떤 호텔에 가도 뭐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야무지게 주워 담고 있네요. 밥을 먹고 이제 호수변을 조금 거닐었습니다. 너무 하여튼 경치는 좋았어요. 경치는 너무 좋았고 공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곳은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지역에 아보카도가 많이 나는데 아보카도를 베이스로 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지점이었어요. 저렇게 디자인도 이미지화 해놨고 귀엽죠.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를 간 크림 같은 거에 아보카도로 만든 아이스크림 저렇게 두 덩이씩 올려가지고 팔았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저렇게 인형도 팔고 굿즈도 팔았는데 인형이 이뻤어요. 그래서 몇 개 뭐 다른 걸 좀 살까 했는데 집에 인형이 많아서, 위에 저 과자 같은 거는 코코넛 그 과육을 잘라서 튀겨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주 달콤하고 칩으로 스낵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자체는 많이 안 단데 저 과자랑 같이 먹으니까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역광이네요. 네. 여기는 달랏 기차역이라고 이제 실제로 과거에 운행했던 역인데 1938년도에 생겨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베트남 전쟁 때 이제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고 이렇게 관광차로만. 여기 SRT가 있네요. 이제 이건 수서까지 가나 봅니다. 요렇게 이제 그냥 당시에 있던 철도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달리는 철도 정도만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이제 타고 그 부분만 달리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무로 만든 거는 기차 소리가 나는, 기적 소리가 나는 피리, 나무 피리입니다. 여기 앞에 같이 가셨던 일행 분이 저희 아이들한테 사줬는데 요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볼 거는 없습니다. 볼 거는 없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 달랏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 이 기후가 이제 서늘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잘 연결지를 못한 거예요. 한번 딱 여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 무슨,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김 박사님이라는 이제 농업학자가 이곳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전공이다 보니까 요 지역에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질서 있게 있는 건 아니고 자기 땅에 그냥 얼기설기 다 그냥 비닐하우스를, 공간만 있으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철도 끝에 가봤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질 않아가지고 약간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지상하고 하늘하고 마치 그래픽 사진 합성해 놓은 것처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 그림이. 근데 하늘은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달리는데, 과거에 이제 한 60, 70년대 서울역 주변의 용산, 네, 거기 이제 판잣집 같은 느낌도 들고, 쭉 와보면 이제 그 기찻길 저 바리케이트를 사람이 이제 공안이 저렇게 손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면 이렇게 오토바이들과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면 사람이 내리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복사라고 이제 절입니다. 절인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손을 빈 종이에 이제 풀을 발라가지고 저 종에 저 소음 빈 종이를 붙이고 이제 종을 치고 그러는 건데, 저도 가족들 건강과 제 일적인 어떤 성취 같은 걸 했고, 여기 옆에 탑이 그 종탑으로 올라가면 7층까지 있는데 7층 매층에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꼭대기 층에만 저렇게 불상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칼라로.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종탑 옆에 있는 국화
불상이었는데 저게 마른 국화를 다 붙여놨다고. 이 국화를 붙여놨는데 이제 마른 거겠죠. 굉장한 높이의 사이즈였고 한 30m는 돼 보였습니다. 저렇게 국화를 붙였는데 이제 국화가 말라서 노란 빛이 띄게 됐죠. 이거 어떻게 붙였나 모르겠네요. 일일이 수작업을. 그리고 이건 대웅전인데 베트남은 대웅전이 스케일이 좀 달랐습니다. 더 화려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저 불상의 뒤에 있는 저 아우라 후광이 이제 네온 사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랑비앙 산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SUV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랏 자체가 이제 고산지대인데 거기서 산을 올라가니까 산이 꽤 높았습니다. 1000 몇백 미터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집차가 있는데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게 집차를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좀 더 걸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이 지역은 가면은 항상 저렇게 동물이나 곤충을 저렇게 큰 사이즈로 형상화를 해놨더라고. 아이들 뭐 좋으라고 해놨는지. 내려오니까 애들이 이제 말을 타고 있더라고. 저것도 한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인 분이 운영하는 분짜 식당에 가서 중간에 먹다가 아차 싶어 가지고 찍었던 건데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주 베트남 전통식이 아니다 보니까 베트남 전통은 저기 국물에서 액젓 냄새가 강하게 올라와서 한국 사람들 좀 거북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장님도 아버님이랑 고향이 같아가지고 말문이 트여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사장님이 아버님이랑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는 다딴나 폭포라는 곳인데 그 폭포까지 내려갈 때 저렇게 루지를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딸내미를 앞에 태우고 내려갔어요. 속도는 이제 옆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것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속도 조절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재밌었습니다. 이게 폭포, 요게 이제 다딴나 폭포인데 이게 폭포라고 해야 될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산에서 계곡으로 급류가 흘러내려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옆에 고릴라를 하나 킹콩을 만들어 놨죠. 이게 전문인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근데 은근히 어울립니다. 은근히 보면 어울려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폭포도 뭐 그렇게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올라갈 때는 아까 타고 내려왔던 루지를 타고 거꾸로 위에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 조절 같은 건 할 건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올라오면 되고 올라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면서 이제 주변 이제 지형이나 아래 이제 마을이나 이런 거 풍광을 조금 둘러봤습니다. 이 화면에는 잘 안 담기는데 되게 하늘이 입체적이었어요. 구름도 입체적이었고 만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시골이에요. 사실상 달랏은 시골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선원이 왔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화려하죠. 대웅전인데 얘가 크게 뭐 이제 관광지다 해서 볼 건 없고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절에 주로 갔고 먹거리 먹는 거 있고 시장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불교는 조금 태국 스타일이죠. 네. 저희 애들은 하여튼 저런 데만 가면 저렇게 절은 잘 하긴 해요.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연복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호숫길을 따라 내려오면 보트를 타는 곳인데 보트를 타고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른 관광지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를 꽤 길게 탔어요. 한 20분 탔나?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조형물을 조성해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그 포토존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저기 이제 노을 질 때 저기 호수의 가운데 이제 돌을 마련해놨는데 저 가운데 사람들 얼굴 사이에서 찍으면 아주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이제 또 역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삼겹살 구이집이었는데 여기는 좀 식당의 규모가 크죠. 저 앞에서 공연도 하고 있었고
원체 크다 보니까 다른 여행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미 많이 와서 이제 좀 건강하게 취한 상태였고, 저기 분들은 이제 이미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고기도 먹고 약간 한국식 옛날 관광차 모습이었죠. 여기는 이제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카페고, 저게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비닐하우스가 이제 야경의 배경이 됐는데, 뭐 딱히 그렇게 또 뭐 이쁘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날 밤에 자고 이제 돌아오는 나트랑으로 다시 돌아온 날 아침에 이 달랏이 이제 그 실크 비단, 그다음 그 비단 실로 짠 저렇게 그림들이 유명하다고 하고, 내부는 촬영이 금지돼서 못 찍었고, 여기는 캄땀이라는 돼지불백, 우리나라 따지면 돼지불백을 해주는 요리집이었는데, 어디에 먹었던 분짜집, 한국 분짜집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도 주고 미역국도 주고 약간 베트남 음식이 한국 스타일이 퓨전이 된 상황이어서 그냥 뭐 먹을 만했습니다. 반미도 좀 줬고요. 요렇게 이제 그릴에서 양념된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밥을 퍼서 포장도 되고요. 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나트랑과 달랏은 한 버스로 3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버스를 타고 나트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동안은 나트랑 넘어가서 의무적으로 이제 그 계약 조건에 있는 쇼핑몰을 한 3군데 돌아다녔고요. 특별히 상관없고 망고 조금씩 샀고, 주변에 나눠줄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다음 베트남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저녁은 제육쌈밥, 또 한국 음식을 먹었고, 근처에 있는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시원한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애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랑 공항으로 가는 길에 수수께끼 게임을 하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밤 12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붙이고, 그리고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뭐 어머니가 조금 아프셔가지고 다행히 잘 치료는 되셨습니다만, 뭔가 좀 시간이 있을 때 가족끼리 또 여행을 가자 해서 뭐 크게 뭐 무리하지 않고 저렴한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또 가까운 해외로 또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